안녕하세요. 저는 세종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민욱이라고 합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지대를 세우는 게 맞습니다. 지지대를 세우는 게 맞고,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, 이 부분은 맨 밑에 가지를 잘라주세요. 위에 올라오는 가지를 자르시지 말고 맨 밑에 갈라지는 가지에서 한 개 정도만 이렇게 갈라주게 되면 수형을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얘가 너무 크다 싶으면 윗부분을 잘라버리세요. 그러면 그 옆에서도 다시 곁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 그 다음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토양 부분에 이렇게 보면 제법 습기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선인장이나 뭐 다른 걸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선인장 죽습니다. 그래서 가능한 한 별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심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배정 과잉입니다.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가 식물은 자람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온도, 광, 습도입니다. 그런데 얘가 자라고 있는 환경을 보면 얘는 인도or 플랜트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. 즉 외부로 내놨을 경우에는 굉장히 얘가 잘 살아가는 데 비해서 지금 현재 광을 올바르게 보질 못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베란다에 키우신다면 좀 높은 곳에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곳에 놔두시면 그나마도 얘는 이렇게 축축 늘어지지 않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꽃이 안 핀다라고 하시는데 꽃이 안 피는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도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는 종족 번식입니다. 그런데 환경이 너무 좋으면 종족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. 즉, 이 식물체는 자기가 축축 늘어지기는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즉, 너무 애정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얘는 굳이 종자 번식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꽃을 절대로 안 피웁니다. 상단부에다가 놔두시고 좀 혹독한 환경을 주게 되면 얘네들은 바로 꽃 피우기 시작을 할 겁니다. 카라의 경우는 지금 봐보면 잎을 이렇게 닦아놨는데 얘가 오므러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데 카라 같은 경우 워낙 광엽을 가진 잎이어서 식물이어서 굳이 그렇게 닦아주거나 하지 않더라도 얘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또한 지금 밑에 상태를 보면 요거를 빼가지고 화분을 한번 빼가지고 봐보세요. 그러면 위에는 이렇게 다른 잡목들로 해서 물 빠짐이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밑에는 봐보면 스티로폼이나 다른 걸로 해서 물 빠짐이 안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늘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고, 첫 번째 카라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서늘한 기후를 제일 좋아합니다. 그래서 가능한 한 볕은 많이 받아도 되고 적게 받아도 되는데 단지 공기 유통이 잘 되면서 그러면서 얘가 서늘한 기후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잘 살아가는 놈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외부에 나가 보시면 그 정원이나 그런 데다 얘를 심어 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. 걔네들은 보면 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얘가 심어 놨을 때 꽃을 가장 잘 핍니다. 지금 봐보면 현 상태를 보면 줄기도 조금 올라간 것 같고 요거는 주로 습에 관한 문제와 두 번째가 광에 관한 문제입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이 위 옆에 지금 올라오는 이파리도 이렇게 쳐져가지고 오는데 얘네들 특성이니까 잎에 대해서는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단지 잎은 앞면을 닦아주지 말고 요거는 뒷면을 닦아주세요.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은 식물체들은 전부 다 공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기 정화 능력은 앞면에 있는 게 아니라 기공세포는 전부 다 뒷면에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뒷면을 집에 먹다가 남겨놓은 맥주 또는 소주가 있다면 고소에다가 이렇게 조금 묻혀서 뒷면을 닦아줘 보세요. 그러면 애들 생육 상태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. 잎끝이 이렇게 타는 거는 립번이라고 하는 겁니다. 즉 지금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햇빛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보다는 원래 많이 받은 겁니다. 그래서 립번이 생겼거나, 두 번째 제가 제일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
물을 과하게 주신 겁니다. 새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리번 현상을 받지 않고 이미 자라난 잎에서 이렇게 리번이 일어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햇빛이고 두 번째는 수분이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. 만약에 방금 이 두 개도 아니라면 여기에 야들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. 즉 영양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전부 다 요거를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분갈이 한 번만 해주십시오. 분갈이 한 번만 해주고 그 안에다가 화원에 가면 파는 유기농 그 액체 비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또는 고형비도 좋으니까 위에다가 조금만 놓고 나면 완전하게 달라질 겁니다. 예, 그 잎만 많이 자라고 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요거는 괴근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것들이라 수분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그 물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식물들이고 또한 지금 현재 요 잎 상태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건강합니다. 전체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식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잎이 건강해 보입니다.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고 잎은 원래 이렇게 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니까 단지 요 부분은 내년에 분을 조금만 더 키워 주신다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잎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부분만 찍어서 보는데 얘가 굉장히 키가 큰 식물체입니다. 그렇게 하고 몬스테라는 대표적으로 인도or 플랜트로 하는데 얘가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외부에 살고 있다면 얘 잎컷이 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합니다. 왜냐하면 음지나 반음지에서 자라야 되는 식물인데 광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당연히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잎을 이렇게 오므리든지 두 번째는 잎끝이 타버리든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안으로 인도어 플랜트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가 잎에다가 매일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계신 거는 괜찮습니다. 얼마든지 좋습니다. 하지만 광이 나올 때는 가능한 한 뿌려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즉 스프레이로 줬을 경우엔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죠. 반면에 흡수율이 빠른 대신에 나중에 잘못되면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 얘네들 잎끝이 타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안으로 가져 들어가시는 게 좋고 두 번째가 제가 화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 안이 굉장히 추져 있어요. 만약에 이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기다가 물을 주었다면 다행이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돼가지고 요 안에 봐보면 지금 이제 스무스나 안에 봐보면 펄라이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얘네들은 수분을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. 너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 너 조금만 먹으라고 해가지고 주세요. 그러면 얘네들이 잎은 많지만 탄소 동화작용을 갖다가 저녁에만 하는 품종들이라 그렇게까지 많이 정산작용을 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안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키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. 그렇고 씨도 쭉 이렇게 잘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잎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생장이 이렇게 멈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좋은 거는 밑에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줄기에 붙어 있는 잎들이 다 떨어져 있을 겁니다. 보시면 그러면 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치기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습한 상태가 첫 번째고 너무 과습하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생장점이 이렇게 죽기 시작을 합니다. 그거는 물을 내가 너무 많이 줬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영양분이나 다른 게 없을 경우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는 줄기에 있는 오래된 잎부터 성엽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.
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 하다가 뿌리가 다쳤을 경우라면,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식물체가 지금 현재 못 살고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즉 마른다라는 얘기죠.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. 근데 분갈이 했을 경우에 뿌리가 다치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고, 또한 다쳤다 손 치더라도 충분히 현재 살아갈 수 있는 그 뿌리가 새 뿌리들이 나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. 단지 꼭 나중에 고형분으로 된 비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요즘에 좋은 것들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, 특히나 질소 인상 가리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, 그러면 밑에 이파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가지 칠 필요 전혀 없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실내에는 원래 이 페퍼민트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. 페퍼민트 같은 경우 우리가 허브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, 잎이나 다른 줄기를 만졌을 경우에 야, 너 왜 나를 만져? 만지지 마. Don't touch me 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향을 이렇게 뿜어줍니다. 즉 향을 뿜어준다라는 얘기는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 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. 자, 지금 이 페퍼민트를 너무 사랑하신 건가는 모르겠습니다. 다니면서 한 번씩 하루에도 열대 번도 좋습니다. 그냥 툭툭 치십시오. 그러면 얘가 더 이상 자라지는 않고 그 옆으로 짱짱하게 올라갈 겁니다. 그런데 하지만 그것도 인도or 플랜트에 적합한 식물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. 하지만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누운 듯 이렇게 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정확하시죠. 그 다음에 올라오는 새순을 잘 보세요. 올라오는 새순을 잘 보면 절간이 굉장히 길어요.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절간이 길질 않습니다. 좁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나 햇빛 못 받았으니까 햇빛 좀 받게 해줘 라고 하는 얘기를 얘네들이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,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 올라오는 새순을 반 정도를 잘라버리십시오. 반 정도 잎을 날리고 올라올 때마다 댁에서 자꾸 건드세요. 자꾸 건드려서 못 살게 굴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얘네들도 조금 키가 작아질 겁니다. 근데 적어 놓으셨던 것처럼 인도or 플랜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깥에다가 키우시고, 지금 아파트 베란다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위로 이렇게 올려 주십시오. 데크 같은 거에다가 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게 되면 그러면 괜찮습니다.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다 자란다면 그냥 하수용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 것처럼 놔두셔도 괜찮습니다. 마우리소포라는 고온 다습했을 경우에 많이 생겼을 겁니다. 많이 생겼고, 결국은 줄기에는 엉애가 잘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럼 요거는, 이 식물은 윗부분에 올라와 있는, 지금 현재 봐보면 굉장히 지금 가지가 길게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의 2분의 1 정도를 위에를 잘라주세요. 잘라주고 지금 현재 있는 가지가 또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생장점이 활동할 수 있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지금 얘를 살리고 싶다면 윗부분을 잘라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윗부분 조금은 이렇게 상할 겁니다. 줄기가. 그 상한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. 그러고 옆으로 이렇게 줄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잎이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. 제일 먼저 지켜보실 건 그 줄기에서 잎이 떨어진데 바로 그 옆에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. 핸드폰이나 그런 걸로 사진을 한번 찍으시면 잎이 나올 수 있는 잎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새순이 나올 수 있는 그 잠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숨겨진 눈이죠. 숨어져 있는 그 눈이 있는 앞날을 봐보셔야 됩니다. 그 자마가 있으면 좀 있으면 바로 이파리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. 여기 엉애가 생긴 거는 그 옆에다가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식물체 가운데, 허브 식물 가운데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
타임을 조금 옆에다가 심어놔 주세요. 그러면 타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 티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으면서 오는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. 그래서 굳이 집안인데 식물 살충제랄지 이런 걸 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. 네, 그렇게 관리 한번 해보십시오. 예, 갈랑꼬에 원래 꽃이 피면 굉장히 이쁜 놈이죠. 갈랑꼬에가 지금 현재 보면 갈랑꼬에 같은 경우는 굳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너무 물을 안 준 게 아니고 처음에 너무 물을 많이 줘서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죠. 지금 갈랑꼬에 같은 경우도 다육이 비슷하게 해서 애가 제법 많이 잎이 두툼할 겁니다. 두툼한데 물론 우리가 보면 두툼하니까 물을 많이 먹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주십시오. 잎이 두껍거나 다육으로 된 것 같은 경우 선인장과 비슷하게 키우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가장 큰 건 선인장은 그렇게 육질이 많으면서도 그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 건 잎이나 다른 거에 자기가 고사하지 않을 정도로 물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밑에 토양이 말랐으니까 물을 줘버리는 겁니다. 그런데 얘네들은 이미 그쪽에 어느 정도 축적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무나 과잉하게 많이 먹는 거죠.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기 상태를 보게 되면 줄기는 대부분이다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생기는 현상입니다. 그래서 요 경우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 화분이 제법 큰 것 같은데 이 화분을 분갈이를 한번 해주십시오. 분갈이 한번 해주면서 지금 요 식물도 물도 첫 번째 좀 많았을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야도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얘도 비료를 좀 안에다가 집어넣고 고형 비료나 그 다음에 하이포넥스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이포넥스는 특정 명 이름, 상품 이름인데 하이포넥스 주세요라고 하면 물 비료나 그 다음에 이렇게 고형분으로 된 걸 줄 겁니다. 그러면 화분 맨 끝에다 이렇게 탁 해놔 놓게 되면 꽂아만 놓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영양분을 조절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. 잘 살아갈 겁니다. 백묘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식물은 햇빛을 좀 많이 받는 데다가 놔두십시오. 지금 맨 밑에 위에 새 이파리하고 말고 바로 그 옆에 축 처진 이파리가 있어요. 요 이파리를 잘 봐보시면 요 잎은 대체적으로 도장을 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형태고 두 번째가 지금 이쪽에 화분을 잘 봐보시면 제가 추정이 가능합니다. 물을 너무 안 주셨어요. 왜냐하면 이게 여기가 바짝 말라가지고 흙이 이렇게 움츠러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 요거는 물을 안 줬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이완이 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수축이 돼 버린 상태거든요.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주셔도 됩니다. 과습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면 집에 나무젓가락이 있으면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물 주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뒤에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쭉 한번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빼보시면 수분이 있는 데는 약간 색깔이 다르게 표현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요 정도 했으면 얘가 살아가겠구나. 즉 얘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물이 어느 정도 줬을 땐가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, 얘도 우리가 국화과에 속하는 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파리 자체를 이렇게 보면 얘네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. 왜냐하면 얘네들은 밥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. 즉 유기질 비료가 굉장히 풍부해야 되는 게 이 식물체들입니다. 특히 우리가 가을에 꽃을 피는 국화과 식물 같은 경우엔
안에 비료기가 조금만 없으면 그냥 얘네들이 이파리에서 노란 빛이 그냥 나옵니다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원래가 이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비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질소 인상 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비료들이 고형 비료들이 나온 게 있으니 그 비료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미량 요소나 다른 것들로 나오는 그 하이퍼맥스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걸 조금 더 주시면 그러면 충분히 잘 클 수 있을 겁니다. 애플민트 야도 밥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잎이 이렇게 너무 다 떨어지고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 상태를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을 조금만 주더라도 과습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. 즉 물이 빠지질 않는다는 거죠. 우리가 어떤 얘네들도 봐보면 그 토양이 가지고 있는 공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토양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공극이 크면 물받침이 잘 되고 즉 그거는 토양이 거칠다라는 얘기죠. 반면에 이렇게 굉장히 치밀한 것 같은 게 밀도가 높으니 이 밀도가 높게 되면 물을 위해서 아무리 줘도 요 밑에까지는 물이 잘 가지 않으면서 윗부분에 있는 뿌리들이 다 죽게 됩니다. 과습하기 때문에. 그렇게 하고 그 위에서 그 과습이 원인이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래서 위에가 또 마르니까 또 물을 주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밑으로 쭉 빠져들게 됩니다. 아마 이런 식물체들은 제가 생각한데 위에 충분히 물을 준다고 쫙 줬을 겁니다. 그러면 윗부분만 말라버리고 밑에는 물 빠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축축하게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또 위가 마르니까 또 물을 줬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식물체들은 너무나 아직 수분 날리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수분이 또 들어오니까 얘네들은 뿌리가 자랄 새가 없는 겁니다. 새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쭉 많은 뿌리를 형성을 해야 그 정산작용을 할 수 있게끔 수분 공급을 해줄 수 있을 텐데 하질 못하는 거고 또 이렇게 보시면 절간이 너무 길죠. 절간이 길다는 얘기는 얘가 요 안에서 나 지금 못 죽고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스트라이크를 하는 겁니다. 즉 이런 식물체들 같은 경우에 가능한 한 작게 키워야 옳은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굳이 안에서 키우셔야 된다면 철사 같은 걸로 유인을 해 주십시오.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키우면 훨씬 더 생육이 좋아질 겁니다. 지금 잎끝이 이렇게 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햇빛을 많이 봐서도 아니고 이파리가 워낙 많으니까 야는 먹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. 영양분이 첫 번째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지금 신초가 올라온 거 보면 굉장히 활달하게 잘 올라왔거든요. 즉 요거는 과습하게 되면 올라오는 신초가 얘가 좋게 올라오질 못합니다. 그런데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는 잘해줬지만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그 밑에 잎도 마찬가지거든요.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.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영양분은 제일 태어나는 애가 즉 새로 나오는 이파리가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. 그 다음에 점점 나눠 가지게 되는데 맨 밑에 있는 게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겠죠. 그래서 이 잎이 내가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잎을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증상이 생기지 않으려면 안에다가 많은 비료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 밑에 물 빠짐이 얼마나 잘 되는가에 대한 것도 꼭 그 체킹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런 거 같은 거 심으실 땐 바깥에 큰 돌들이 있습니다. 돌들을 갖다가 위에다가 막 올려 맨 밑에다가 깔고 그 위에다가 조그만한 자잘한 돌들을 위에다 좀 올려놔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갖다가 올려 조금 올리고 이 뿌리를 갖다가 위에다가 올려놔 놓고 이제 흙을 덮어버리십시오. 그러면 물 빠짐이 굉장히 잘 될 겁니다. 그러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잘 살아가죠. 특히나 이런 식물체 같은 경우 이파리가 이렇게 많고 한 식물체들은 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거나 늦어도 2년에 한 번 꼭
6개월마다 한 번씩은 영양제를 갖다가 안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. 이는 애정 과잉입니다. 다육이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너 못 본 척 해줄게 라고 하는, 그 다음에 혹여나 너가 지금 잘 있어 라고 해갖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얘한테 방문을 해주면 됩니다. 너무 자주 방문을 하게 되면, 그래서 너가 배가 좀 고프겠네 라고 해서 물을 주게 되면 얘네들은 여지 없습니다.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. 다육이의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과습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잎들을 건들기만 하면 톡톡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. 즉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 이게 과습한지 과습하지 않은지를 알아보시려면 뿌리 근처에 있는 흙을 이렇게 조금만 떼내가지고 그 흙을 안에다가 넣고 주먹을 쫙 쥐어보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. 그때 흙이 말려가지고 있으면 과습한 겁니다. 반면에 흙을 이렇게 젓다 이렇게 쫙 폈는데 모래처럼 이렇게 살짝 퍼진다라고 하면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. 그 다음에 지금 화분이 피가 절대로 깊으면 안 됩니다. 얘네들은 가장 좋은 게 1cm에서 2cm 정도 높이만 되는 데다가 흙만 약간 올려놔두십시오. 그러면 얘네들은 잘 살아갑니다. 왜냐하면 과습할 일이 없거든요. 댁에서 만드세요. 나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약 1, 2cm 높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쫙 이렇게 크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다육이들을 다 심어놔 보십시오. 정말 번식 잘 됩니다. 아마 다육이나 이런 거 사러 가보시면, 농장에 이렇게 가보시면 그 하우스에는 위에다가 그 물이 빠지지 말라고 위에다가 천 같은 거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 대놔놓은 데가 있습니다. 거기 떨어진 애들이 제일 잘 살아갑니다. 왜냐하면 그 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깊은 데 넣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 다음 요거는 애정 과잉입니다. 속상하시죠?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질소질이 부족한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들이 양분이 없기 때문입니다. 자, 이 전체 사진에서 우리가 잘 보실게요. 맨 위에 잎들은 남아 있습니다. 맨 위에 잎들은 어떤 경우에도 영양분을 먹게 돼 있습니다. 한데 옆에 붙어 있는 다른 이파리들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영양분 자체가 없으니까요. 이 식물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왜소하게 자라지는 않거든요. 왜소하게 자라지 않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안에다가 흙이 어떻게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봐보십시오.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제가 확인이 불가합니다. 그 이유가 위에다가 지금 잔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그 토양의 상태를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먼저 살리시려면 빼보고 뿌리를 전체적으로 빼봐보고 썩은 뿌리가 있으면 그것부터 도려내십시오. 첫 번째 썩은 뿌리가 있으면, 두 번째 썩은 뿌리가 없다면 오래된 뿌리를 이렇게 잘라주십시오. 이렇게. 그러면 뿌리를 쭉 자르면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새 뿌리가 나올 거거든요. 원래 이 이파리가 많을 경우에는 엄지에다가 갖다 놔놓고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게,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워낙 이파리가 없으니 뿌리 자르고 난 다음에도 그냥 그대로 놔두던 곳에 놔두십시오. 대신에 그 위에다가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꼭 고형 비료 같은 거 올려놔 주십시오.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생길 겁니다. 근데 이쁘게 워낙 잘 키우셨으니까 요거는 비료만 좀 더 주고 분갈이만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원래가 굉장히 큽니다. 근데 지금 요거는 보면 불을 너무 많이 줬어요. 흙속이 촉촉하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게 되면 첫 번째 광을 받지 않았든지, 그리고 두 번째가 뿌리 발육이 굉장히 잘 되면, 뿌리 발육이 잘 되고 이파리가 많게 되면 위에 원래가 이렇게 축축한 상태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. 근데 요거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. 요거를 빨리, 얼마나 큰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요걸 빨리 분갈이만 한번 해주십시오. 분갈이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제라늄 가운데서도 뭐 요즘에 다른 종류들도 많이 나오니까
다른 거를 사가지고 만약에 빈약하다면 옆에다가 하나만 더 심어주세요. 그러면 한쪽에서 뿌리가 발달하면서 막 커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수분을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얘가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. 과습해지지 않으니까요. 반려묘를 키우고 계신 모양이네요. 반려묘들의 특징이 식물체가 있으면 이 식물체 잎을 꼭 뜯습니다. 그거는 먹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털을 이렇게 고르고 털이 안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털을 먹지 못하니까 이 잎을 그 개어서 그 털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내기 위한 하나의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 천냥금이나 만냥금 같은 경우에는 자꾸 옆에서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얘는 자라질 않습니다. 꽃을 안 피우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얘가 굳이 내가 요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꽃을 못 피우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환경이 좋았을 땐 꽃을 안 피웁니다. 내가 잘 살아가는데 내가 왜? 하고 안 피웁니다. 반면에 또 다른 거는 너무 환경이 열악했을 경우에는 또 못합니다. 가 오는 걸 막든지 반려묘가 건드릴 수 없는 곳에 갖다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. 몬스테라, 셀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키가 큰 식물체들이에요. 이 두 개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기 정화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산세베리아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플랜테리어를 하면서 마치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이 느끼고 싶어라고 하려고 그러면 둥글 식물을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스킨답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거는 물만 집어넣어주게 되면 유도만 해주게 되면 계속 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할 겁니다. 근데 벌레도 생기질 않습니다. 그 다음에 굉장히 청량감을 많이 주는 그런 식물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점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아주 키가 작습니다. 그런데 난초처럼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는 하수형으로 이렇게 툭툭 떨어집니다.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점란을 한 개만 사시면 돼요. 좀 더 많이 번식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맨 끝에 나오는 점란 새 순이 있는데 그거 뜯어가지고 물속에다 넣어만 주세요. 그럼 얘가 금세 자랄 겁니다. 그럼 또 번식시키고 그 다음에 안에서 꽃피는 식물체들을 원하면 갈랑꼬에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. 갈랑꼬에 같은 경우는 색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색도 다양하고 우리들이 안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죠. 칼라라고 하는 걸.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는 없습니다. 우리나라 야생화는 실내에서 자랄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이 없어서 제가 추천드리지는 못합니다. 이름은 참 재밌습니다. 시클라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좀 가격이 비쌀 겁니다. 그거는 시클라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시클라멘은 굳이 내가 따로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잎 색깔도 굉장히 이쁜 데다가 꽃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나 이쁘게 올라올 겁니다. 그래서 겨울에는 포인세티아를 놔두게 되면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볼 수 있는 그것처럼 빨간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봄에는 뭐 여름에는 뭐 가을에는 뭐 근데 주로 가을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. 가을은 별로 없으니까 봄과 여름에 즐길 수 있는 것과 겨울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겁니다. 요즘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생활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할 때 자연에서 느끼는 그 컬러풀하고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향이 충분히 내가 느낄 수 있더라는 거죠. 자, 이상입니다.